자, 경우의 수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순열만 배울 건데, 일단은 가장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고배 법칙입니다. 고배 법칙이 가장 중요해요. 내용은 별거 없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곱한다. 이게 끝이야. 근데 여기에서 동시라는 거는 시간적 의미는 아닙니다. 시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진짜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잖아? 그럼 그 사건 안에서만 일어나면 돼. 그러니까 얘가 일어난 다음에 얘가 일어나도 돼. 그 사건이 아직 끝나기 전에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야 된다면 그건 다 고배 법칙입니다. 동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사건이 있다면 2번을 다 따로따로 던질 거 아니야. 동시가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곱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것만 조금 조심해주면 되고. 그럼 내가 왜 이걸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잘 봐봐. 여기서 뭐 3가지 2가지 갈래길이 있어서 A, B, C 간다고 쳐. 그러면 이 전체를 보는 거는 한 번에 원래 잘 안 보여. 구조가. 지금은 내가 워낙 간단하게 그렸으니까 6가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푸는 모든 경우의 수 문제들은 한눈에 안 보여요. 한눈에 안 보여. 그러면 맨 처음 출발은 여기에서 이제 볼 거야. 여기서 보면서 몇 가지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야. B까지. 그러면 여기는 셀 수 있다고. 3가지 이렇게. 어? 그럼 그거 센 거를 여기다가 3이라고 적고 곱하기를 딱 해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놔야 나의 시선이 B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B에서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B에서 보면 다시 세기가 쉬워진다는 거야. 2가지 하고 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센 거를 꼭 앞에 곱을 놔두고 문제를 축소시킨 다음에 그 다음을 계속 이렇게. 그러면 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뜻이 뭐냐면은 점점 상황이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응?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세기가 쉬워지겠죠.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곱의 법칙은 항상 이렇게 미리 센 거는 꼭 적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디테일하게 상황을 다시 잡고 푸는 거를 추천한다 이거야. 디테일하게. 알았죠? 두리뭉실 하지 말고 만약에 뭐 내가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앞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뭐가 나왔다를 다 적어 놓고 이제 뭐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열하고 조합은 기본적으로 얘를 이해해야 되거든. 내가 하나를 일단 보여줄게. 오늘은 순열만 배울 거긴 한데 일단은 요 팩토리얼을 이해하셔야 돼. 팩토리얼. 이거 뭐지? 팩토리얼 들어봤어? n팩 그러면 무슨 뜻이야? 1부터 n까지 곱한 거? 정의는 그거죠. 계산할 땐 그렇게 하는 거고 경우의 수로 배열의 의미에서 보면은 1열 배열을 뜻하지. 1열 배열의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4팩토리얼 그러면은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1열로 하는 게 4팩까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1열 배열한다 4팩 5개를 1열로 배열한다 5팩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첫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거는 A, B, C, D 중에 4가지. 그럼 봐봐. 방금 내가 얘기한 거랑도 맞아 있는데 4라고 적었지? 그럼 디테일하게 내가 처음에 A를 놨다라고 가정을 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가 남았어 이제? B, C, D 남았지? 그럼 두 번째 자리에는 B, C, D 중에서 3가지 이렇게 세고 B를 넣으라는 거지. 실제로 배열하고 그 다음 C, D 남았지? 그럼 2가지. C 넣고 마지막에는 이제 D밖에 못 넣으니까 1가지 이런 식으로 세면 4팩이 되죠. 그래서 기본 1열 배열이 바로 N팩이다. 여기까지 했지. 그럼 N팩에서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일단 0팩토리얼이 뭔지는 알고 가자. 0팩토리얼은 몇이야? 0.
1. 0팩토리얼은 1인데 이거는 약속이야. 정의야, 정의.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배울 순열과 조합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팩토리얼이 있거든. 근데 그게 0이 됐을 때에도 그 공식이 유지가 되게끔 하려면 0팩이 1이어야만 유지가 돼. 그래서 약속한 거야, 이거는. 0팩을 1로 하는 거야. 말은 안 되죠. 하나도 없는데 1열 배열한다? 근데 한 가지 말은 안 되죠. 약속이고 정의다 생각해 주면 돼. 일단 내가 NPR에 대해서, 순열에 대해서 배워보면 이거는 서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같은 거 말고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일단 얘를 R개를 선택을 하는데 중복은 허락하지 않아. 똑같은 거 두 번 뽑을 수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나는 R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R개를 1열로 배열하는 거야. 그게 NPR이야. 그러니까 N개가 있었는데 N개를 다 배열하면 N팩. 근데 그 N개가 아니라 N개 중에 내가 R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배열하면 순열 NPR이 되는 거야. 얘 정의는 N팩을 N-R팩으로 나눠줍니다가 정의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이유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나눗셈이 들어갔습니다. 이 나눗셈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경우의 수에서의 나눗셈. 방금 앞전에 우리가 합과 곱, 합사건, 곱사건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나눗셈은 뭘 뜻하냐면 예를 좀 들어주는 게 좋아. 내가 그 1, 2, 3, 4, 4팩 할게. 이거 다 적을 거야. 1, 2, 3, 4 1, 3, 2, 4 1, 3, 4, 2 1, 2도 1, 2, 4, 3도 적자. 그 다음에 1, 4, 2, 3 1, 4, 3, 2 다 적으면 몇 개야? 2, 1, 3, 4 2, 1, 4, 3 2, 3 1, 4 2, 3 4, 1 2, 4, 1, 3 2, 4, 3, 1 그 다음에 3으로 가면 되겠지? 3, 1, 2, 4 3, 1, 4, 2 3, 2 3, 2, 1, 4 3, 2 4, 1 3, 4 1, 2 3, 4 2, 1 그 다음 4로 가면 되냐? 4, 1, 2, 3 4, 1, 3, 2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중이야. 1, 4 3 4, 2, 3, 1 4, 3 1, 2 4, 3, 2, 1 다 적었죠? 몇 개야? 6, 4, 24 24개. 이게 지금 4팩을 제가 다 쓴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1, 2, 3, 4 중에서 3개만 선택해서 배열한다 라고 해볼게요. 2개만으로 할게. 2개만 선택해서 배열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 4개의 줄 가운데 아무거나 2줄만 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2줄. 아무거나 2줄이기 때문에 굳이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보면 그건 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만 볼게. 아무거나 되니까 여기만 잘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봐봐. 여러분들이 1, 2, 3, 4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열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빨간색 테두리로 긋고 있는 요 앞에 있는 2줄 안에 있는 것 말고 다르게 배열할 수 있으면 손들어. 예를 들어 민아나 4개 중에 2개 뭐 선택할래? 선택해봐. 아무거나. 3, 4 3, 4 배열해봐. 3, 4나 4, 3 3, 4나 4, 3 3, 4 있죠? 네. 4, 3도 있죠? 네. 벗어날 수 없어요. 이 2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인정? 오케이? 그런데 3, 4 몇 개 있죠? 3, 4는 3, 4가 2개 있네요. 4, 3도 2개 있네. 많네. 많아. 우리가 셀 거는 하나씩 셀 거잖아. 3, 4는 그냥 한 개 이렇게 세야 되잖아.
한 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많다. 자, 그럼 이제 그 많은 이유가 뭘까? 왜 두 개일까? 지금 3, 4가 누구 때문에? 뒤에 1, 2. 1, 2가 배열하는 가지수죠. 1, 2가 배열되는 가지수만큼 반복되겠죠. 3, 4가 4, 3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4팩에 있는 애들 중에서 얘네가 배열하는 요만큼을 한 가지라고 세면 그게 바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가지수가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순열로 써볼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 1열 배열으로부터 내가 선택하지 않은 여기 있는 2는 여기 있는 2가 아닙니다. 아니다. 여기는 2야. 여기는 2야. 그래서 4 빼기 2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애들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애들끼리 1열 배열하는 가지수만큼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즉 나눗셈의 의미는 얘를 한 개로 세겠습니다 이거야. 얘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 얘만큼씩을 한 개로 세겠습니다 이 말이야. 나눗셈이. 예를 들어 15를 3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3개씩을 하나로 보겠다는 뜻이라고요. 한 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이게 경우의 수에서의 나눗셈의 의미야. 자, 그럼 정리하자. 덧셈은 또는이죠. 또는. 아까 제가 그 길을 조금 이렇게 그렸죠. 요로 가도 되고 요로 가도 되고 요로 가도 되고 또는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3 이렇게 되는 거야. 합의 법칙이. 곱사건은 그리고죠. 둘 다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 한 게 그리고의 의미야. 근데 여기서 나눗셈은 전체를 셀 수 있는 더 편한 방법이 있을 때는 전체를 센 후에 그 전체 안에 들어있는 한 묶음씩을 전부 한 가지로 셀 때 한 번에 나눠주면 끝난다는 거지. 한 가지로 세고 싶은 것만큼으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되게 효과적이야. 나눗셈이. 자, 그렇게 해서 순열이 정의가 되는데, 그럼 내가 선택한 애랑 원래 있는 애랑 똑같으면 4 빼기 4가 돼가지고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0 팩토리얼 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0 팩토리얼을 아까 만약에 0이다라고 정의하면 얘가 정의가 안 되겠지. 그래서 둘이 같을 때는 1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팩은 1로 우리가 약속합니다. 몇 가지 해가냐? 조합도 이걸로 설명은 할게요. 오늘 배우진 않을 건데 디테일한 건 NCR이라고 적고 서로 다른 N개는 동일. 이 중에서 R개를 선택해 하는데 중복 없이 하고 배열을 하지 않습니다가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3, 4를 선택을 했으면 3, 4가 2개가 되는 이유는 아까랑 동일한데 4, 3을 선택해도 3, 4를 선택한 것과 같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똑같이 세야 된다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늘어난 거 곱하기 얘가 자리 바꾸는 것만큼을 한 가지라고 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NCR은 어떻게 계산해요? N팩을 내가 선택한 것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의 곱하기만큼으로 나누죠. 기억났지 이제? 순열조합은 배웠잖아 옛날에,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가는 거죠. 여기 뭐 기억나는 거. 근데 배운 사람이 0팩을 0이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순열에서는 요 n이 항상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알죠? 이 중에서 선택하는데 중복 없이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np0 1이다, 0팩은 1이다. 뭐 요 정도고. 근데 이거는 정이고 실제 계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걸로 합니다. 네, 요걸로 합니다. 요걸로 실제 계산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OP3 계산하면은 5서부터 3개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죠. 실제로는. 조합도 마찬가지. 조합에서는 뭐 요거랑 요거 정도 이해하면 되고요. 조합에서 이거는 왜 같은 거야? R개를 선택하는 것과 n-R개를 선택하는 거. 왜 같은 거예요? 그냥 구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합은 1, 2, 3, 4, 5가 있을 때 내가 2개를 선택한다는 건 3개를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OC2나 OC3은 가지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성립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NCR 이거 내가 옛날에 설명해 주는 거 전 적 있는 것 같다. 얘네들 이거를 더하기니까 또는으로 생각하시고 경우의 수로 해석을 하세요. 일단 그러면은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것과 한 개가 없어 거기에서 r개 선택하는 거, 한 개가 없어 거기서 r-1개 선택하는 거가 더해지면 같대. 이게 무슨 뜻일까? 경우의 수를 더하기로 푼다는 건 분류를 했다는 말이에요. 또는으로 분류를 한 거야. 상황을 이럴 때를 따로 세서 더해 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한 개가 아예 없죠. 처음부터 그 하나를 빼놓은 거야. 예를 들어 1, 2, 3, 4, 5에서 2를 아예 빼버려. 그럼 2, 3, 4, 5밖에 없잖아. 그 2, 3, 4, 5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1이 있냐 없냐? 1을 선택 못해서 1이 절대 없지. 그런데 여기 있는 n-1은 1을 무조건 선택해 놓은 거야. 반대로 빼놓은 게 아니라 너는 무조건 골라놔 1을. 그래 놓고 왜? 선생님 그 시험지에 2차 방정식 근과계수의 관계까지 나오는데 아 진짜? 네 8번부터 방정식 나와요. 방정식이 나와? 네. 풀지 마. 풀지 마요? 그 어. 뒤로 쭉 다 8번부터 다 니네 모르잖아. 몰라요. 그러면은 네. 선생님이 다시 뽑아줄게. 네? 어? 시간이 없지 않나요? 그러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나오네. 아 이거 무효 처리. 일단은 풀고 틀려도 다 맞은 걸로 해줄게. 일단은 풀라 그래. 네. 아까 전에 내가 왜 진도를 어쨌든 이게 특정한 하나를 선택해서 걔가 없을 때랑 걔가 무조건 있을 때로 분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둘이 합치면 있거나 없거나잖아. 전체잖아. 내가 n개 중에 r개를 선택했어. 그럼 그 중에는 1이 있는 것도 있고 1이 없는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없지. 1이 있거나 없거나지.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뭔 뜻인지 알죠? 경우의 수로 해석하면 그렇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항정리를 한번 배우는데 이게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T자 공식을 얘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뒤에 가서 생각하고 일단은 경우의 수로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옛날 거예요. 아닌가? 여러분들 확통 언제 배우지? 이 순환과 조합 언제 배웠지? 순열과 조합 예전에 배웠죠. 예전에. 그러니까 선행할 때 배운 거야? 혹시? 아니 5일 고1 맨 뒷부분에. 제일 뒤에서 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앞에 특강으로 들어있는 게 니네가 그거 까먹었을까봐 들어있는 것 같거든 지금.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여기서부터가 확통의 내용이 원순열. 네. 여기서부터 나가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됐을 거야. 천천히 나갑시다. 자, 이제 나눗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여기서도 나옵니다. 일단 원순열은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약간 개념적인 거예요.
원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순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원순열의 개념은 동서남북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다 똑같은 입장이어야 돼. 1, 2, 3, 4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 1, 2, 3, 4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 했을 때 얘 입장에서 왼쪽에는 4번이 오른쪽에서는 2번이 있죠. 얘 입장에서 왼쪽에 4번이 오른쪽에 2번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공간적으로 봤을 때 1번은 이렇게 앉는 거는 둘 다 같은 거야. 동서남북이 아예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 창문이 있다거나 뭐 햇볕이 이쪽에서 온다거나 여기 화분이 하나 있다거나 그러면 이 원순열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달라지니까. 그지? 여기 화분이 있어. 여기 화분이 있어. 그럼 아까랑 다르잖아. 화분 옆에 2번 있는데 얘는 화분에서 한 칸 떨어져서 2번 있잖아. 달라지지.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동서남북이 없는 상황. 그럴 때가 원순열이에요. 그럼 잘 봐봐. 내가 이제 똑같이 4팩을 예를 들어서 방금 한 대로 1, 2, 3, 4 이거 같다 그랬잖아. 둘이 같다 그랬잖아. 이렇게 같은 게 몇 가지가 있을까? 4가지. 4가지씩 있겠지. 그치? 회전해보면 1이 여기 있을 때 1이 여기 있을 때 1이 여기 있을 때 1이 여기 있을 때 그죠? 그래서 4개씩을 전부 내가 몇 개라고 세야 돼 이제 이거 한 가지라고 세야 되니까 얘를 뭘로 나눠야 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순열은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된다. 그래서 웬만해서 1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꼭 원에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아. 6팩 하면 알아서 앉겠지, 잘. 응. 근데 그 6팩에 1, 2, 3, 4, 5, 6이랑 1, 2, 3, 4, 5, 6은 같은 거 아니냐? 그지? 1번, 2번이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랑 1번, 2번이 여기 앉았을 때랑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죠. 몇 개씩 같을까요? 3개. 6팩에 들어있는 6팩에서는 이게 다른 거죠. 1, 3, 4, 5, 6이랑 1, 2, 3, 4, 5, 6은 서로 6팩에서는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해서 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선 똑같죠? 3가지씩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팩을 몇으로 나눠야 될까요? 3으로요. 그러니까 위에처럼 외워서 하는 거가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나눗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해. 말로 못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책에서는. 이거 8팩 하면 되지 않냐? 일단 8팩 하면 되지 않냐? 8팩 하면 애들이 앉겠지. 몇으로 나눠야 될까? 4로. 그렇지. 이거는 8팩 하면 되는데 2로 나눠야지. 왜냐면은 이게 길이가 달라졌잖니? 그러면은 1, 2, 3, 4 이렇게 앉았을 때 나머지 이쪽에 앉았을 때랑 1, 2, 3, 4 이렇게 앉고 나머지 이쪽에 앉았을 때 2가지밖에 중복이 안 돼요. 이건 3으로 나누는 거고 방금 우리 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의 개념이 들어간 게 원순열입니다. 쉬운 거부터 할게. 12번. 3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3팩입니다. 인정? 3개의 문자 ABC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같은 것이 몇 가지씩 있습니까? 3가지. 그래서 3팩을 3으로 나눠서 2팩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남자 셋, 여자 둘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전체 5명이니까 4팩이 되겠네요. 그죠? 5팩을 5로 나누어서 풀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5에서 1을 빼는 게 원순열의 계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어쨌든 4팩. 수진이하고 경호는 조금 특별한가 봐요. 따로 이름이 나왔는데 원탁에 둘러 앉을 때 수진이와 경호가 이웃해서 앉아라 라고 했어요. 자, 이때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뭘 선호하냐면 이게 그리고 있으면 원으로 바뀔 줄 알았더니 놔야지 바뀌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생각하는 걸 절대 선호하지 않아. 아까 그 곱하기 얘기해 준 것도 문제가 경우의 수 문제는 잘게 쪼개서 세는 게 항상 유리해. 그래서 분류를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수진이를 일단 처음에 데리고 와서
안 쳐요. 여기다가. 뭐 아무 데나 안 쳐요. 왜냐면 처음에 앉을 때는 어디 앉으나 똑같죠? 그럼 수진이가 앉는 방법은 한 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 경호 데리고 올게요. 경호는 이제 어디 앉아야 될까? 경호는 수진이 옆에 수진이 옆에 앉아야 되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라고 셌으면은 경호를 실제로 놔야죠. 디테일하게. 여기 앉았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 세 명이 왔어. 나머지 세 명이 이제 앉아야 돼. 몇 가지야? 3팩.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지? 이거를 뭐 한 번에 생각하는 게 아니다. 15번. 그 묶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뭐가 좋다 나쁘다 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해. 네. 근데 묶어서 하면 당연히 더 어려운 건 확실한 거지. 왜냐면은 나는 얘만 생각하고 상황이 축소된 상황, 얘가 이미 앉아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을 생각했잖아. 이렇게 생각했잖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얘만 생각했잖아. 예. 그러니까 나는 그때마다 굉장히 작은 상황들을 셌는데 이걸 네가 한 번에 풀려고 그러면 얘를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더 넓은 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못 푸는 건 아니지. 문제에 따라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해도 돼.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한 번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저는 한 번에 한다면 한 번에 한다 그러면 그냥 4팩 한다고? 네. 네. 그러니까 수경 수진 경우를 이제 묶음. 하나 이렇게 묶어야지. 네. 묶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지? 네. 그럼 묶었어? 그러면 원래 4팩 해야 되는데 원순열이니까 네. 3팩만 하면 되지. 그래도 되지.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상관은 없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이 디테일링을 디테일하게 쪼개서 푸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 15번. 15번 몇 가지인지 한번 생각해 봐. 약간 디테일하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3명, 5명이 원탁에 둘러앉았다. 근데 여학생끼리 유태라 그랬으니까 아까처럼 묶을까? 3명을? 두 가지 방식 다 풀어볼게. 일단은 묶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여자 3명을 묶는 방법은 몇 가지야? 3팩. 그럼 여자 3명이 이제 한 묶음이 돼가지고 남자 5명하고 하면 6명이겠다. 그지? 네. 6명이죠. 근데 원순열이니까 5팩. 5팩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는? 되지 않게 하는.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죠. 그런데 지금 여학생끼리 이웃은 상황이 A, B, C가 이웃하는 거고, 응?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고 이거 잘 따져봐야 돼. 이거는 A랑 B랑 C가 그 누구도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전체 상황이야? 둘이 합치면? 이런 상황들이 있겠지. 얘는 이웃하고 얘는 떨어져 있는 경우가 이쪽에도 없고 저쪽에도 없잖아. 그럼 이게 서로 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따져가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여자나 남자를 먼저 배열을 하면 돼요. 남자를 먼저 하지 뭐. 많으니까. 그럼 남자 5명을 원순열을 해서 4팩을 해. 네. 그럼 남자가 A, B, C, D 들어가겠지? 네. 그러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 둘 이렇게 못 들어간단 말이야? 5으로 해야죠. 어? 5명. 5명. 5명이야 남자?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 5개의 공간이 있죠? 네. 저 5개의 공간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돼? 여자가 3명이니까 3개를 선택해서 배열도 해야 돼? 해야지. 그러면 순열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4팩 들어가고 OP 3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원순열이 일단 깨진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1열 배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디테일하게 푼다 그러면 1번을 만약에 디테일하게 푼다 그러면 그냥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면 지금 8명이죠? 얘가 여자라고 할게요. 그럼 여자 1번이 왔어. 한 가지. 아무데나 앉아. 여자 2번이 왔어. 여자 2번이 건너서 앉는 것도 있으니까 2, 3번 같이 오자. 2, 3번이 같이 왔어. 그럼 앉을 수 있는 방법은 2, 3번이 이렇게 앉거나 3번, 2번 이렇게 앉거나 얘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앉거나 반대쪽으로 이렇게 앉으니까 총 몇 가지야? 6가지 아니야? 6가지죠? 여기서 약간 근데 아까보단 좀 불편하긴 하죠.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고 생각만 해보자 이거야. 왜 6가지인지 이해했니? 종원이? 봐봐. 1번이 앉았지? 2, 3번이 같이 와서 이 셋이 다 묶음으로 앉아야 돼서 2, 3이 한쪽으로 이렇게 앉을 수가 있고 2, 3이나 3위로 반대쪽 2, 3이나 3위로 앉을 수 있고 또는 1을 사이에 두고 2, 3이나 3위로 앉을 수 있으니까 6가지란 말이야. 그럼 그 6가지를 세고 이제 여자들은 다 앉은 거 아니야. 이제 남자애들 앉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하고 방금 전처럼 우리가 묶어서 이렇게 푸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때그때 잘 판단해서 하시는데 보통 요 이웃은 묶는 게 많이 쓰이니까 묶어서 생각하시는 편이 일단 낫겠죠. 아래 거 한번 해봐봐. 천천히. 왜 굳이?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해볼게. 정오각형이래. 그러니까 10명이 둘러 앉을 때에는 10팩을 하면 되는데 총 5개가 중복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5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개념만 이해하면 풀 수가 있다, 이거야. 나중에는 입체까지 우리가 생각할 거야, 입체. 내신에 가끔 나와. 아래 거 한번 해봐, 이거. 이 도형에다가 4개의 영역이 있는데 4가지 색깔을 모두 쓸 거다. 이 문제마다 조금씩 디테일한 게 달라지니까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 4가지 색을 전부 쓸 거고요. 그렇다면 뭐 중복 생각할 것도 없네. 영역도 4개고 색도 4개니까 이렇게 칠한다는 거네. 뭐 아까 그냥 똑같죠. 그러면 4팩으로 일단 놓을 수 있죠. 색깔들을. 근데 3개가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냥 그렇게 풀면 되고 뭐 다른 방법은 4개 중에 하나를 가운데다 먼저 칠한다. 그럼 4가지란 말이야 이게. 4가지면은 이 초록색을 갖다가 일단 넣을게요. 그럼 남아있는 색이 3가지가 있죠. 그 3가지를 딱 칠하려고 보니까 이게 원순열이네. 그래서 3팩이 아니라 2팩을 한다. 이렇게 풀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원순열이 이 문제의 중간에 들어있는 거지 얘는. 이렇게 나눠서 풀면 해봐. 일단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까지는 동일한데 r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것도 똑같은데 중복을 허용한다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n파이 r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n파이 r n파이 r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죠. 중복 허락. 그러다 보니까 얘는 n하고 r 사이에 대소가 없습니다. 이제는 npr에서는 n이 더 클 수밖에 없었잖아. 크거나 같을 수밖에 r보다. npr 이거랑 비교해야 돼. 이때는 n이 항상 r보단 크거나 잖아. 근데 얘네 둘은 대소가 없다. 알겠죠?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2개 있는데 10번 선택해도 돼. 그래서 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하는 건 우리가 사실 안 해본 경우의 수는 아니고 예전에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계산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함수의 개수 같은 거 셀 때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함수 몇 개 만들 수 있냐?
1이 갈 수 있는데 몇 가지냐? 두 개죠. 2도? 3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셌던 적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배열을 우리가 이제 개념을 조금 뒤집어서 요렇게 생각하잖아. 응? 네. 그러면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면 되는 거야. 지금 1, 2, 3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내가 3, 4에서 3, 3, 4 이렇게 선택했다고 치면 그 배열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이 대응이 되는 거야. 3, 3, 3 선택하면 3, 3, 3. 3, 3, 4가 3, 4, 3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하니까. 이해가? 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중복 2개 중에 3개를 중복 선택하면 중복 순열이 돼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세봤던 경우의 수인데 이제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1학년 때는 이렇게 방향으로 셌을 거예요.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지 이렇게. 네. 근데 이제부터는 대부분 함수에 관련된 건 이 뒤에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얘들한테 어떻게 갖다 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중복순열에서 의외로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거는 2와 3입니다. 어떤 게 2고 어떤 게 3이냐. 우체통 편지 뭐 이런 거. 편지가 3개가 있어. A, B, C. 우체통은 2개야. 우체통은 그냥 1번, 2번이라고 할게. 편지를 넣을 거야. 그럼 이게 3파이 2야, 2파이 3이야? 2파이가? 일단 진영이가 그런 거지. 네. 2파이 3. 또 자기 생각대로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 선택해야 돼. 2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 선택해야 돼. 2개 중이세요? 좀 아무 생각, 내가 내 말만 듣고 있고 머릿속은 안 굴러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어. 저 지금 머리가 안 들어요. 그지. 그냥 날 쳐다보고 있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도 뭘 눈치 못 챌 것 같아. 그럼 굳이 왜 내가 해?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머리가 안 굴러가요. 그냥. 안 굴러가죠.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3의 제곱이냐 2의 세제곱이냐를 은근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고,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하면은 얘는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지금부터 내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다. 그게 뭐냐, 어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중복을 해보라 이거야. 중복을. 그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A, B, C 중에서 내가 극단적으로 A 선택해 볼게요. 1, 2번에다가 이제 A를 넣을 거예요. 2개만 선택해야 되구나. A를 선택할게요. 됩니까? A 선택하면 이렇게 넣는다는 건데, A는 편지가 하나인데 1번 우체통에도 A가, 2번 우체통에도 A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복이 허락이 안 되는 쪽이 여기 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한다. 내가 선택하는 쪽이 아닌 거예요. 중복이 허락이 돼야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입니다. 1번, 2번 중에서 3개 있으니까 3개 선택할 건데, 그럼 1, 1, 2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배열을 1, 1, 2 이렇게 선택하면 말이 됩니까? 되죠. 1번 우체통에 A가, 1번 우체통에 B가, 2번 우체통에 C가 들어가는 거니까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복이 가능한 쪽이 서로 다른 n개 쪽이 됩니다. 서로 다른 n개 쪽. 즉 앞에 오는 쪽이 됩니다. 2개 중에서 이렇게. 얘가 중복이 가능한 애여야 한다는 거야. 이해감? 중복이 가능해야 돼. 앞에 오는 게. 그래서 중복순열은 이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는데, 이 문제들을 전부 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중복순열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만 나중에 적재적소에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총 4개를 배우거든요. 순열 2개, 조합 2개. 순열, 중복순열, 조합, 조복조합 이렇게 4개를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중복순열은 거의 문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문제를 좀 많이 이거 중복순열이다 이런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중복 허락해서 만드는 정수, 지금은 이거 봐도 잘 모르겠죠.
모스부호 많이 나오니까 그냥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했던 우체통, 함수 개수는 어차피 다 들어가요. 그 네 개가 상황에 따라 다 쓰이기 때문에 딱히 중복순열하고 정확하게 겹치는 거는 모스부호랑 우체통이나 호텔 투숙이나 똑같은 말이고, 깃발 신호랑 3번, 4번이 비슷하다. 모스부호랑 깃발 신호 비슷해요. 우체통이랑 뭐 호텔 투숙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중복 순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파이라고 있습니다. 첫 글자 P의 그리스 문자입니다. P. 함수는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방금 우리가 했던 함수의 개수 중복 순열로 셀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고, 익히기 한번 해볼게요. 6파이 2 그러면 6의 제곱이야, 2의 6제곱이야? 6의 제곱. 6의 제곱 항상 얘가 밑에 깔립니다. 3의 4제곱, 7의 1제곱, 2의 2제곱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럼 이제 얘는 n 세제곱이 125니까 당연히 n은 5가 될 거고 별거 없죠? 계산은 그렇다 치고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 그러면 이제 4자리 정수인데 1, 3, 4, 5가 중복이 가능합니까? 1, 1, 1, 1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5개가 있는 거야. 5파이 4가 되는 거야. 이쪽에 있는 대상은 4자리니까 A, B, C, D 이렇게 자리를 각각 문자화하면 A, B, C, D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얘한테 5개 갖다 놓는다. 말이 안 되잖아, 맞지? A, B, B, C 막 이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 요 자리에 1하고 2를 동시에 넣겠다 뭐 이런 말이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OX로만 답할 수 있는 5개 문제에 답하는 경우의 수. 이게 무슨 말이게? 이해요. 그렇죠.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항상 5개의 문제가 1, 3, 4, 5라고 생각을 하고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얘한테 5랑 X 자리에다가 쭉 넣느냐, 5X 중에 5개를 선택해가지고 여기다 쭉 넣느냐, 어떤 상황이 맞느냐라는 거야. 5X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배열했다. 예를 들어. 맞죠. 되죠? 1, 2, 3, 4, 5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1, 1. 1번에 5X를 동시에 넣겠다는 말인가? 안 되죠. 이렇게 되고 안 되고가 있기 때문에 2의 5제곱 누가 밑으로 갈지 확실할 수 있다.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선거인이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 기명은 자기 이름 적는 거예요. 아시죠? 무기명은 뭐야? 무기명은 이름을 적지 않아서 누가 투표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무기명은 뭐 기명, 무기명 용어 알면 되겠고. 그럼 지금 2명의 후보를 A랑 B라고 놓으시고 6명의 선거인을 1, 2, 3, 4, 5, 6 이렇게 실제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고 A, B 6개 선택해보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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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말이 됩니까? 말이 되겠죠? 1번이 A 뽑고 2번이 A 뽑고 3번도 A 뽑고 4번, 5번, 6번은 B 뽑았다라는 상황에 이게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여긴 중복이 허락됐으니까 2의 6제곱이 되는 거죠. 2파이 6이 되는 거죠. 이제 안 헷갈리겠죠? 아래 거 한번 해봐. 자, 모스부호는 이렇게 2가지 신호밖에 없는데 1개부터 4개 이하로, 그러니까 1개라는 거는 이거 하나만으로 신호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뭐 민환이가 일어나는 신호, 뭐 약속하면 이걸 하면은 민환이가 앉는다라는 뭐 이렇게 약속 하나씩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신호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2개를 이용해서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4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신호를.
네 가지가 다 다르죠? 그럼 미나니가 앉고 일어나고 엎드리고 물구나무 그랜저를 좋아하니까 그랜저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호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러면 3개를 썼을 때 4개를 썼을 때까지 지금 얘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들을 서로 다른 신호를 몇 개냐고 이제 세야 되는 거야, 미나나. 그럼 봐봐.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하나를 선택한 거지, 이거는. 이 경우는. 뭐 중복을 허락했지만 티는 안 나죠. 그래서 중복 허락 안 했을 때에도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와요, 그냥. 자, 이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저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내가 2개를 선택하고자 하는 거죠. 당연히 얘는 3개를 선택해서 만들 거고, 얘는 4개를 중복 허락해서 선택해서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더해져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서로 다른 신호 개수 만든 게 되죠? 쌓여서? 그지? 여기 2개, 여기 4개 합쳐서 6가지였었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더해야지.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얘는 2, 얘는 2의 제곱, 얘는 2의 세제곱, 얘는 2의 4제곱. 이 정도는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등비 수열로 풀면, 초항은 2, 초항은 2. 공비도 지금 2죠. 2-1. 항의 개수 몇 개? 4개.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 까먹었을까봐 한번 더 써준 거예요. 등비 그냥 해도 되는데. 해봐봐. 정수의 개수도 중복 순열로 구할 수 있는데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 만들 건데 홀수만 세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분류를 해야지. 분류를 하는데 이제 고정을 하는 분류지. 이건 맨 끝에를 홀수로 잡아야 되니까. 그럼 지금 홀수가 1하고 3이니까 첫 번째는 맨 끝에 1이 올 때, 두 번째는 맨 끝에 3이 올 때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수영도가 머릿속에서 이 상황을 인식할 때 이 2가지가 다를 게 없다. 경우의 수가 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1번만 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러면 2번도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논리구조로 꼼꼼하게 세주는 게 좋다. 자, 그러면 1하고 3을 고정했지만 중복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4개 중에서 다시 세 자리 정수니까 앞에 2자리를 결정해야 되죠. 그러면 4파이 2로 결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뭐 다를 게 있나? 4파이 2로 할 수 있죠. 똑같이.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4파이 2에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6개인데 0이 있다는 게 문제죠. 이 정수 만드는 거는 0이 있냐 없냐에 따라 난이도가 조금 바뀌는데 똑같이 세 자리지만 0이 있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는 0을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첫 번째를 분류 고정을 하면 첫 번째 자리 1일 때부터 5일 때까지 5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똑같을 것 같지 않아? 1이거나 2이거나. 그러니까 그냥 2를 처음에 딱 놓고 하나, 둘, 이 2자리만 생각하면 되겠죠. 2자리에는 0까지 포함해서 총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이해가? 이런 식으로 7번 그럼 4개가 있어. 중복 허락했어. 4자리 만들 거야. 2300보다 커라 그랬으니까 2, 3으로 시작하거나 이쪽을 생각할 때 2, 4로 시작하거나 세 번째는 그냥 3으로 시작하거나 네 번째는 4로 시작하면 끝. 그죠? 됐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상황에서는 4자리이기 때문에 맨 뒤에 2자리만 숫자는 중복 허락이라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방식.
이사가 결정됐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얘도 똑같이 써주면 되고, 얘는 세 자리 결정해야 되죠. 4파이 3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분류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똑같은 게 나오면 그냥 곱하기로 처리하는 것도 연습하시고 하면서 해보자. 천천히 할 거. 조금 애매한 게 있어? 만약에 틀리면 그 자기가 센 게 어디가 왜 틀렸는지 꼭 봐야 돼. 경우에서 배울 때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잘 세라는 말 나오잖아. 뭐 해서? 빠짐없이 중복하지 않고 세면 됩니다. 우리가 틀리는 이유는 뭘 빠뜨렸어, 덜 셌어, 그럼 틀리는 거고, 뭔가를 두 번 셌어, 그러면 틀리는 거야. 자, 함수의 개수.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X쪽에 A, B가 있고 Y쪽에는 N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말고 지금 우리가 중복순열을 배웠으니까 여기를 먼저 내가 가진 N개에서 얘네한테 줄 거 2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복해서 선택해도 되거든. 1하고 1만 선택해도 줄 수 있거든. 그래도 함수니까.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N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 선택하면 그게 서로 다른 모든 함수의 모양과 일치하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로 셉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얘가 n의 제곱이잖아. 49니까 n은 7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해보세요.